49제가 끝나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린 여자가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죽은 절친의 남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친구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욕심이 우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지혜 47세와 박수진 46세, 두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같은 반 옆자리,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죠. 지혜는 결혼이 빨랐습니다. 25살에 대기업 과장이던 강민수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능력도 있고 성실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단란한 가정이었죠. 수지는 달랐습니다. 결혼은 늦었지만 사업에 재능이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32살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지만 남편 수입은 많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친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어요. 명절이면 서로 집을 오가며 음식도 나눴습니다. 우리 애들 크면 사돈 맺자. 그래, 약속. 이런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죠. 지혜의 남편 민수는 5년 전부터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2억이 넘었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하고 차도 외제차로 바꿨습니다. 수지는 가끔 부러워했습니다. 지혜야, 너 진짜 복 받았다. 남편도 잘 되고 애들도 착하고.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지혜도 수진을 믿었습니다. 수진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지혜는 친정 어머니 병원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강남대로 한복판. 쾅!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3시 끝내 숨졌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오열했습니다. 여보, 여보. 아이들도 엄마를 부르며 울었어요. 그때 달려온 사람,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가 수진을 부축했어요. 수진씨, 진정하세요. 장례식장, 수진은 내내 상주들 옆에 있었습니다. 지혜 친구들이 말했어요. 수진이 진짜 의리 있다. 저렇게 슬퍼하는 거 보면 진짜 친구였나봐. 민수도 수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수진씨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아이들도 수진씨 보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발인날 수진은 영정사진을 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어요. 지혜야, 미안해. 그 미안해의 진짜 뜻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49제는 11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 지혜 오빠가 동생 유품을 정리하다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사고 나기 한 달 전 수진과 주고받은 문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민수 오빠가 자꾸 늦게 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네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런데 수진의 답장이 이상했습니다. 언니, 오빠 그럴 사람 절대 아니야. 나도 오빠 잘 아는데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거야. 걱정 마. 오빠는 멈칫했습니다. 나도 잘 안다고? 게다가 너무 단호하게 감싸는 게 수상했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빠 있잖아요. 장례식 때 좀 이상했어요.
수진이랑 민수 씨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수진이가 민수 씨 손을 잡고 위로하는데 그게 그냥 친구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빠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있다. 그리고 11월 20일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 저 혹시 민수 씨랑 수진 씨 요즘 자주 만나는 거 아세요? 어제 강남에서 봤는데 둘이 손잡고 걷더라고요. 오빠는 몸이 떨렸습니다. 49제도 안 끝났는데 11월 25일 오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오빠가 벽을 쳤습니다. 민수 씨, 수진이랑 무슨 사이입니까? 민수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내 동생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여자랑 손잡고 다닙니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 힘들어서 수진 씨가 위로를 많이 해줬습니다. 위로? 손잡고 거리 달리는 게 위로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설마 지혜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던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오빠는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새끼, 내 동생 살아있을 때 내 동생 절친이랑? 민수는 변명했어요. 저도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사고는 진짜 사고였어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빠는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경찰이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트럭 기사, 사고 후 브레이크가 안 먹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정비 기록을 보니 사고 3일 전 누군가 그 트럭 브레이크 패드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CCTV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 바로 전날 밤 트럭 주차장에 나타난 사람.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진을 소환했습니다. 왜 그 트럭 근처에 갔습니까?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우연히? 새벽 2시에요? 그리고 보험 기록. 지혜는 사고 2주 전 민수 몰래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사망 시 40억. 하지만 그 보험을 권유한 사람,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사고 많잖아.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 더 들어둬. 내가 좋은 거 알아봤어. 보험 수익자는 민수. 민수와 수진은 이미 연인 관계. 모든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검찰이 수진의 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민수에게 5천만원 입금, 트럭 일 부탁이라는 메모, 결정적 증거. 수진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 제목, 계획, 내용. 첫째, 트럭 브레이크 조작, 아는 정비사 매수. 둘째, 지혜 동선 파악, 일요일 아침 병원 가는 길. 셋째, 트럭이 그 시간, 그 장소 지나가도록 유도. 넷째, 사고 후 보험금 수령. 다섯째, 49제 후 재혼. 모든 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수진과 민수 구속. 재판.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습니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제 사업이 망해서 빚이 10억이었어요. 지혜는 모든 게 있었잖아요. 남편, 돈, 집, 아이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죽였습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수진 씨가 그냥 위로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트럭 얘기를 꺼냈을 때도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멀었어요.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지혜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 살려내!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살인죄로 무기징역. 피고인 강민수, 살인 방조죄로 징역 20년. 보험금 40억은 전액 환수. 지혜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법정에서 끌려가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지혜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의 아이들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사진을 보며 매일 울던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물어봅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수진 이모는 왜 나쁜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바꿉니다. 20년 우정도, 양심도,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오늘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